먼저 선배님 누구신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6기 이승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창업대학원 총동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 대학원을 졸업도 하기도 전에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창업을 많이 해보셨죠? 본의 아니게 창업은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 창업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그 어떤 계기, 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어, 원래 일을 하고 있을 때, 어, 제가 뉴스를 보고,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기술과 하드웨어를 접목하면 새로운 시장의 제품을,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네. 선배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공하고 맞는 쪽에 창업을 하신 건가요? 제가 대학교 입시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창업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가장 자주 받은 질문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공은 무역학입니다. 전공하고는 좀 다른 분야로 네, 하게 되셨군요. 네. 전혀 좀 다른 분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공도 다른데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인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제가 국가기록원, 그 다음에 국립중앙 도서관에 디지털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담당자였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스캐너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술 지원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300대 1,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이로 채점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너무 입학처에서 많아지는 시점이어서, 요거를 결합해서, 채점하는,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이제 친구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시장이 이렇게 크다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또 있으신가요? 크다기보다는, 네. 그 당시에 논술 지원자가 매년 뭐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채점할 수 있는 기관과 교수님은 한정돼 있었고, 그래서 또 대학교에서 마침 문의가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친구분하고 같이 하셨다면 팀원들은 당시에 몇 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없었습니다. 둘이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가산 디지털 쪽인데, 처음에 할 때는, 그 친구는 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다니고 있어서, 일단 저부터 먼저 그만뒀고요. 그리고 나서 7평 있는 곳에 회사를 얻어서, 2년 뒤에는 이제 100평, 2년 뒤에는 350평, 그렇게 4년 뒤에는 건물을 사서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저희 글창원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 후배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직장을 때려치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어,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이제 확실히 이제 느끼면서 그런 충분히 이 제대로 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면 충분히 수요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단순 업무
계속 같은 업무를 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나 보니까 계속 좀 뭐 여러 가지를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 그 당시에 새로운 도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창업 그 시간에 혹스테드라는 그 이론을 배우면서 당신은 그 리스크 테이커냐, 리스크 리버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험을 도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사업을 이제 계속 도전을 하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하고 성장이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빨리 도전을 해서 성장을 또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균형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약간 조금 도전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직장인들이 도전하게 하려면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하는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일을 하시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그걸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 일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근데 창업을 하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그, 혼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뭐 대학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창업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조언을 얻어가면서 하면 훨씬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 혹시 그 창업을 하실 때 가족들은 찬성을 했을까요? 어, 사실 뭐 모르겠기 때문에 찬성 반대는 뭐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염려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반대는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는 일단 뭐 일하고 어떤 가정에는 좀 분리하는 성격이라서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응원,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그 창업 과정에서 또는 현재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한 그 10년 정도 입시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한 1년에 1000가지 정도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매일 결정해야 되고, 답변을 줘야 되고, 선택의 매일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체하고, 이 비용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결제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양쪽을 만족시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입학처, 이걸 그 결제하는 곳은 입학처거든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교수님. 근데 이 교수님에 대한 만족도 시켜야 되고, 입학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만족감이 높아야 되고, 입학처 안에서도 실무자와 또 결정권자, 입학처장님한테 또 설명할 수 있는 이 근거, 효용성을 또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 운영을 하면서는 뭐 임원과의 관계, 음, 여러 가지 좀 지분,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뭐 수익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역할 분담, 굉장히 많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을 서로 하는 사이에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를 잘 사실 이제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임원하고 직원과의 관계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면 이제 당연히 임원 아니면 이제 대표가 되시니까 직원들 간의 또 관계 부분도 또 이해를 하거나 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늘어갔을 때는 부서와 부서 간에 이제 또,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PM하고 서비스단을 하는 곳과 개발단의 부서는 서로 이게, 니즈가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조정하는 단계,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창업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때는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그때 할 때는, 포기를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시를, 평가를 진행을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뭘 안 돼가지고 포기한다 그러면, 어, 뉴스에 날 수도 있고요. 항상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잘못됐을 때는 항상 뉴스에 날 수 있다. 그래서 포기를 뭐 하진 않지만 어려웠던 거는 이제 뭐 지금 기억나는 건 서비스를 처음에 할 때 갑자기 서버가 꺼진다든지 그러면, 한 150분의 교수님이 채점을 하시다가 이제 정지가 되면 거기에는 전산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컴공과의 교수님들 해서 상황실에 뭐 찾아오실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고 상황 처리하면서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제 나서기도 그렇고 나서기면 또 나서야 되는데 나서기는 힘든 뭐 예를 들어 이제 여자분들 간의 이 직원들 간의 어떤 관계랄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그 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뭐 포기는 아니지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그러면, 정말,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가 있어서, 그런 때 어떤 그 절실함이 있어서, 이런 건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사실 뭐 그런 거는 크게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재학생 분들의 16기 분들뿐만 아니라 17기, 15기는 재학생 분들의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 아예 요청하기도 아니면 도움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보가 공유가 돼서 서로 이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거 말고 창업 중에 정말 신이 났던 순간이나 일들이 있으면 어떤 거였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게 이 질문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한 4년, 5년 동안은 거의 즐거움 같은 걸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매년 어려움, 매 순간 어려움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너무 항상 목표치를 제가
대학교를 첫 해에 3군데 했고, 그 다음에 7개, 14개, 23개 이렇게 매년 2회씩 늘려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목표치를 잡고, 그거를, 성과를 이뤄야 된다는 좀 것도 있고,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좀 걱정거리 항상 쌓여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이제 달라졌고, 이제 어떤 환경에서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충분히 즐거운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음, 좀 느끼지 못했던 건,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즐거움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업의 어려운 길을 계속하게 하는 본인만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왜 이런 걸 계속할 수 있는 무엇이 힘을 주고 있나요?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예전부터 그 의사결정을 좀 제가 좀 주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으로 있을 때도 뭔가를 계속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좀 개선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정 개선이든 서비스 개선이든 계속 그런 게 좀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는 좀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좀 스타일이어서, 계속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글창원에 있는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이것만은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일에 지금 충실히 하시면서, 창업 아이템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증을 해보시라. 그 검증 과정에서 창업을 하신 분, 그리고, 대학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이제 이 확실한다는 게 굉장히 기준이 뭐한데요. 어느 정도 본인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뭐, 창업을, 어,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적극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에 충실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우리 원우들이 팀원을 고를 때 어떤 팀원을 골라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 팀원을 고르는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팀원, 네.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준을, 자기 마음에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이제 같은 팀원이 될 거면, 첫 번째는 능력이 있을 거냐, 없느냐,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에서 내가 같이 팀원이 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은 뭐 몇 프로 정도 성까지 정도의 뭐 수치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믿을 수 있고 능력도 좋고 그러면 최고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걸 더 우선시하느냐, 그 균형은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업무랄지 아니면 지분이랄지 일이랄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실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왕이면 최대한 좀 글로 적어 놓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이 비율이 다르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뭐 주주간 계약서, 동업자간 계약서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뭐 지분이 8대 2라도 그 안에
그 의사결정은 5대5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역할 구분이랄지, 뭐 수익 배분이랄지, 지분이랄지, 좀 나중에 믿고 가니까 나중에보다는 이왕이면 초기에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생겼을 오해나 뭐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걸 좀 얘기 드리죠. 그 어려운 터널을 많이 겪으셨는데 현재 꿈이 있을까요? 사실 뭐 꿈은 저는 회사적으로 꿈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잘 진행하는 것도 있고 내년 뭐 1년적인 그 계획, 그다음에 이제 뭐 중기 한 3년에서 5년 차 계획, 그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계획 뭐 이렇게 했는데 10년 정도 뒤에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물려주고 은퇴하는 게 제 꿈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어 중기적인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좀 단기, 중기, 장기 요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적인 보다는 저는 이제 뭐 일을 할 때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한 거 외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창업을 이제 2번 정도 했고 10년을 했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현재는 저는 이제 여기 회사의 부대표로 어떻게 보면 여기 회사의 창업가는 아닙니다. 창업가의 동료이자 같이 걸어가는 이제 파트너인데요. 그 10년 동안 이제 창업가로서 그리고 한 2년은 이제 투자 생태계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 창업가의 파트너로서 지금 이제 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하면서 계속 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창업이 목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게 이제 창업이 훨씬 좋은 도구가 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대학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기 이승희 선배님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